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1과목의 문제 1번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공기가 50%고 그 다음에 이 프로판이 35%, 부탄이 12%, 메탄이 3%죠. 근데 각 그 성분 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을 주었죠. 그래서 요 메탄이 요게 하한계 값이 5%, 그 다음에 요 프로판이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탄이 폭발 하한계 값이 1.8%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르샤트리의 그 법칙에 보면은 이 전체 그 혼합가스의 그 부피 퍼센트죠. 요 놈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연소 하한이나 또는 그 상한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V1, V2, V3는요, 각 성분 가스의 부피 퍼센트고, L1, L2, L3는 각 성분 가스의 연소 하한 또는 연소 그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폭발 하한계, 다시 말해서 연소 하한계 값을 갖다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이 주어진 수치만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Vm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연성 기체의 부피 농도죠, 전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기가 50%고 나머지 요 가연성 기체 프로판, 부탄, 메탄이 50%예요. 그래서 가연성 기체는 전체가 50%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LM은 우리가 구하려는 연소 하한계 값이 되고, 그래서 프로판이 지금 성분 가스가 35%인데 연소 하한계가 2%죠. 근데 부탄이 성분 가스의 그 부피 농도가 12%, 그 다음에 연소 하한계가 1.8%죠. 그 다음에 그 메탄이 성분 가스의 그 농도가 3%고, 그 메탄의 하한계 값이 5%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풀어보면은 바로 연소 하한계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LM, 연소 하한계 값 구하면 2.02%니까 바로 요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1번 같은 문제는 우리 관리사 시험이든 우리 그 소방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절대 잊어먹질 않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연소의 그 개념하고 형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즉 맞는 것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1번에 이 폭갱 발생할 경우에 이 화염의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느리다 했는데, 폭갱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건 느리다가 아니고 빠르다죠. 요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폭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폭갱하고 폭연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갱을 우리가 디토네이션이라고 하고 폭연을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폭갱은 연소의 요 전파 속도가 요 음속보다 빠른 거를 우리가 폭갱, 폭연은 반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요 음속보다 작은 것, 즉 느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폭갱하고 폭연 꼭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목탄이나 코크스, 금속분은 분해 연소가 아니고 이놈이 무슨 물질이에요?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요 기체는 확산 연소 맞아요. 기체는 연소할 때 퍼지면서 확산되면서 연소가 되고, 예혼합 연소는 연소하기 전에 공기하고 가연성 기체하고 미리 혼합시켜 놓는 거 있죠. 혼합시켜서 이제 연소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예혼합 연소. 증발 연소, 기체는 증발 연소하지 않죠. 그래서 이 증발 연소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체는 대표적인 것이 요 황이 있죠. 그다음에 나프탈렌, 파라핀, 양초죠, 양초. 이런 물질이 증발 연소하고요.
그다음에 액체로서는 대부분 그 사류의 석유류 계통이 증발 연소를 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럼 당연히 4번이 맞는 답이죠. 자, 열 가소성 수지, 즉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포리, 비닐, 크로라이드, 그 다음에 포리 프로필렌, 포리 에틸렌 이런 놈들이 대부분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죠.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열 경화성이에요. 그래서 이 열 경화성은 여러분이 그 멜라민 수지 있죠. 그래서 이 멜라민 수지는 우리 식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식탁은 대부분 그 뜨거운 냄비 같은 걸 놓기 때문에 열을 가해졌을 때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경화성은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요 페놀 수지 있죠. 요것도 열 경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이것도 열 경화성이고요. 그래서 그 4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표면연소하고 요 불꽃연소의 그 비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꽃연소하는 물질은 대부분 요 열 가소성이고, 이에 반해서 표면연소하는 것은 열 경화성이라는 거. 같이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화 방법 있죠? 소화 방법. 그래서 그 불꽃연소는 이 화학적 소화가 상당히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3번으로 가죠. 이 3번도 이제 화상인데요. 화상 시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상의 그 종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도 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변에서 해수욕장에 가서 이 피부가 붉게 되고 이렇게 따끔따끔한 정도 있죠? 그 정도가 바로 1도 화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붉게 되고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를 우리가 1도 화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2도 화상이라는 것은 피부에 이 물집이 생겼을 경우가 2도 화상이죠. 그래서 그 2도 화상은요, 피부 일부가 손상된 요 표재성하고 피부 전체가 대부분 손상된 요걸 우리가 심부 또는 심재라고 해요. 그다음에 3도 화상은 피부가 아주 검게 변하고 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 굉장히 중증이죠. 이거는 중증 화상이에요. 그 다음에 4도 화상은 3도 화상보다 더 심한 거니까 요 뼈 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화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2도 화상은 표재성, 즉 피부에 일부만 손상됐을 경우, 전체가 손상됐을 경우는 우리가 심재성,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맞아요. 3도 화상은 흑색 화상으로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됐다. 뼈까지 손상이 되면 요건 4도 화상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1도 화상은 표피 손상, 즉 피부가 붉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이나 찬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식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표면적 10% 이상의 함도 화상은 중증 화상에 속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 우리 화재의 분류에 대해서 색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연결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재는 여러분이 국내에서는 일반 화재가 A급이고, 그 다음에 이 색 표시는 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유류나 가스 화재는 우리가 B급이라고 하고, 색 표시는 황색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전기 화재 C급이죠. 이거는 우리는 청색으로 표기하고, 금속 화재는 D급. 이건 색 표시가 없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생긴 것이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에 새로 들어왔죠. 식용유 화재를 우리가 K급이라고 해요. K급. 근데 아직 색 표시는 안 나왔는데요. 식용유 화재는 우리는 이제 K급으로 한다는 거. 자, 옳지 못한 거예요. 일반 화재는 무색이 아닌 백색이죠. 자, 유류 화재 B급 황색, 요 놈이 맞는 얘기고,
전기화재는 청색이죠. C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서 색 표시가 없죠.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5번 가죠. 자, 건축물 화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프레시 오버 현상은 폭풍이나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프레시 오버하고 백 드래프트하고,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할 때 그 연소 범위가 안 되다가 어느 연소 범위에 도달하면은 그 화염 전체가 실내에 퍼지는 거고, 요 백 드래프트는 공기가 부족해서 계속 연소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 가연성 기체만 누적되고 있다가 그 계급을 우리가 개방했을 때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다량 유입이 되면 폭풍을 동반한 그 폭발 현상이죠. 그걸 우리가 백 드래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는 발생 시기가 성장기 말에 생기고, 요 백 드래프트는 요 감쇄기에 발생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프레시 오버는 발생 원인이 이 열의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요 백 드래프트는 산소, 즉 공기죠. 공기가 부족하다가 외부에서 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아니면 창문 같은 것이 뭐 깨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산소가 들어가니까 폭풍을 동반한, 여기는 이 폭풍과 또 뭐가 되냐, 충격파, 요 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수분 함유량이 15% 이상이면 목재에 착화가 좀 어렵다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화 건축물에 온도 시간 표준 곡선에서 30분이 경과되면 온도가 1000도가 아니고 대략 840도 정도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다음에 내화 구조하고 여러분이 이 목조 구조하고 화재의 그 성상을 보면요. 내화는 이거는 저온 장기형이죠. 자, 목조 건축물은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식어버리죠. 그래서 고온 단기형. 그래서 내화 구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대략 한 1000도씨 정도 올라가고요. 목조 건축물은 대략 1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목조가 내화 구조보다는 그 온도는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화 건축물에 요 온도 시간 표준 곡선에서 30분 정도 되면은 약 840도가 되고요. 1시간이 되면 950도, 2시간이 되면 101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30분,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6번 나가죠. 자, 6번은 요 축압식 분말 소화기예요, 우리. 축압식 분말 소화기. 그래서 요 축압식 분말 소화기 지금 내용 연수가 10년이죠. 예전에는 지시계를 보고 압력만 정상에 있으면 우리가 불량이라고 안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내년부터죠.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제조일자로부터. 그래서 이 충전 압력은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시 압력계가 적색을 지시하면 과충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 지시 압력계를 보면은 요 밑에가 여기에 지시침이 있고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녹색이죠, 녹색. 그래서 이 윗부분이 여기가 적색이죠. 요 밑에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요 적색을 지시하면 과충전, 요 놈이 노란색을 지시하면 압력 부족이죠. 그래서 적색을 지시하면 과충전 맞고요. 다음에 지시 압력계가 황색, 노란색 또는 이걸 황색이라고도 하죠. 자, 황색을 지시하면 어때요? 압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황색을 지시하면 이게 불량이에요. 정상 상태는 녹색을 지시해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죠. 황색을 지시하면 정상이 아니고 불량이죠. 압력 불량이에요. 압력 불량. 소화 약제하고 불활성 기체를 하나의 용기에 충전시켜서 사용한다는데 요 추갑식 소화기는요. 요게 이제 사이폰관이 있어요. 잘 있고 한번 뜯어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뭘로 채워져 있냐? 이건 약재로 채워져 있고요. 분말 약재. 그다음에 이 정도는 뭘로? 여기는 질소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압력계가 있는데 이 압력계는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죠. 그래서 이 불활성 기체에 질소를 갖다 채워두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다음에 7번 넘어가죠. 자, 포소화 약제인데 주된 소화 원리하고 동일한 거였는데 포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요거는 거품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포약제는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약제하고 주된 소화 원리가 동일한 거니까 질식 소화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식용유 화재가 났을 때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소화한다. 바로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질식 소화죠. 그래서 1번이 질식 소화예요. 다음에 2번에 촉불을 입으로 불어서 소화한다. 화염을 입김으로 제거하니까 이걸 제거 소화라고 하죠. 산불에서 불이 났을 때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자꾸 화염이 커지면 이 앞질러서 이쪽을 갖다가 다 벌목을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만 타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제거소화. 그다음에 전기실 화재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를 방사해서 요거 부촉매 소화죠.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8번 나가죠. 자, 이 8번은 화재하중. 화재하중 참 잘 나와요, 시험에. 이것도. 약방에 감초같이 나오는 게 바로 화재하중이에요. 그래서 이 화재하중은요, 우리가 화재하중 단위가 kg/m의 제곱이죠. 바닥 면적당 가연물의 무게예요, 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화재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놈은 가연물의 총 발열량을 뭘로 나눠준 거냐? 자, 목재의 단위 발열량 있죠? 요 놈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으로 나눠준 게 바로 화재 하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발열량 값을 킬로칼로리로 주지 않고 킬로줄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4,500kcal죠. 즉 목재 1kg의 발열량은 4,500kcal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kcal는 4.186kJ이라는 거,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단위는 쉽게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목재가 지금 500kg가 있고 종이 박스가 300kg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여기 주어져 있죠. 폭이 2.4m, 길이 6m. 폭이도 요거 가로 세로니까요. 길이가 여기가 6m고 폭이 여기가 2.4m.
요 높이가 2.4m라는 거죠. 자, 바닥 면적은 폭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4 하면 바로 그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킬로줄로. 그래서 여러분이 4,500에다가 곱하기 4.186 곱하면 대략 188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목재의 단위 발열량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18855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다음에 바닥 면적 2.4 곱하기 6m. 그다음에 총 발열량은 목재의 무게가 500kg죠. 그럼 목재 1kg당 발열량이 18855 킬로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킬로그램 서로 없어지니까 킬로줄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종이박스 300kg죠. 종이박스 1kg당 16760 킬로줄이죠. 그래서 곱해주면 요 킬로그램 없어지죠. 그래서 위에 단위가 뭐가 나와요? 킬로줄이 나오죠. 그럼 이 킬로줄하고 여기에 있는 이 킬로줄하고 서로 없어지죠. 약분. 그럼 위에는 요 킬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요게 미터의 제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53.24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화재 하중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설에도 화재 하중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인데 요거는 HA분의 GT, HT 했는데 요 GT는 가연물의 총량, 그 다음에 요 HT는 그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그래서 요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 A는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킬로칼로리 4,500을 우리가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럼 여기에 4,500을 적용하면요, 전체 발열량은 요 단위가 킬로칼로리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4,500이면 다음 문제 9번 나가죠. 자, 연소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연소 용어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그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한 때의 온도.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오염도는 연소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아세틸렌 있죠? 아세틸렌이 2.5에서 81%죠. 요놈이 연소 하한이고 요놈이 연소 상한이죠.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위험한 거 맞아요. 그래서 3번에 연소점은 연소 상태에서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발적인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의 요 발화점은 파라핀계 탄화수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낮아진다 했는데 이건 탄소수가 클수록, 많을수록, 여긴 적을수록 했으니까 많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화 탄화수소 있죠? 이 포화 탄화수소를 우리가 알칸계 탄화수라고 그래요. 알칸계. 우리가 학계에서는 알칸이라고 그래요. 알칸. 그런데 이 석유 업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라핀이라고 그래요. 파라핀. 그래서 이 알칸족은 CN에 H에 E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N이 1이면 CH4에서 우리가 이걸 메탄이라고 하죠. 자, N이 2면 C가 2개, H가 6개. 이게 에탄이죠. N이 3이면 C가 3개, H가 8. 이게 프로판이죠. N이 4면 C가 4개, H가 10개. 이게 부탄이죠. 그래서 지금 메탄의 착화점이 몇 도 정도 되냐면은
메탄이 한 8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에탄이 여기에 그 540도, 프로판이 525도, 이게 489도. 보시면 탄소수가 점점 증가되면 착화점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즉 탄소수가 많을수록 이 발화점이나 착화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알칸족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요 탄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착화 온도는 낮아진다. 즉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착화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4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오염성하고 영양인자 있죠? 자, 온도나 압력, 산소 농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고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 연소열하고 증기압도 클수록 위험하고요. 연소 속도 빠를수록 위험하고. 그다음에 인화점이나 요 착화점, 비점, 끓는 점이죠. 융점, 녹는 점, 비중, 점성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꼭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이제 열 전달 형태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복사라고 하죠. 자, 우리 태양의 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거 뭐예요? 태양의 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복사예요. 태양의 열도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이거 만드는 얘기고요. 자,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대류. 우리 공기가 순환이 돼서 열이 전달되는, 공기도 유체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대류 맞죠. 자, 전도 열량은 면적, 온도차, 열 전도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열이 전달되는 그 에너지는요, 요거는 그 L, 즉 두께죠. 그 전달하는 물체의 두께예요. 두께분의 요 K, 열 전달 계수죠. 열 전달 계수 또는 열 전도율이라고 그래요. 열 전도 계수. 그다음에 요 L은 그 판의 두께가 되고요. 요거에 고온의 절대 온도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 온도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죠. 열의 양. 그래서 그 전달되는 그 열의 양은 열 전도 계수의 비례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두께의 반비례예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번도 맞는 얘기죠. 4번의 요 전도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 아니고 요 프리에의 법칙에 따른다는 거. 요 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러면 이 프리에의 그 법칙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데, 프리에의 법칙은요, 열량을 바닥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단위 면적. 그래서 요 놈은 물질의 고유상수, 요놈의 비례가 되고요. 온도 9배의 반비례가 되고, 온도 변화의 비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리에의 법칙이에요. 이게 프리에의 법칙. 그래서 그 4번이 옳지 않은 거 답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달되는 열의 그 양 있죠?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달되는 그 열의 양은 요 K는 열 전도 계수, 열 전달 계수의 비례가 되고요. 그 물체의 두께의 반비례, 그 다음에 온도 차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11번은 요 에너지 방출 속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에너지 방출 속도 계산하는 이 공식, 요 놈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방출 속도 요 Q 값이 단위가 뭐예요? 이게 킬로와트예요. 그다음에 요 M이라는 것은 최대 질량 그 연소 유속인데요. 단위가 그램 퍼 미터의 제곱 세크죠. 그다음에 A는 단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 그다음에 델타 H는 유효 연소열이죠. 그래서 요거는 킬로 줄 퍼 그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킬로와트라는 거는요. 킬로 줄 퍼 세크를 우리가 킬로와트라고 그래요. 그럼 와트는 뭐냐? 와트는 말 그대로 1000분의 1이니까 줄 퍼 세크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에너지 방출 속도 계산해서 킬로 줄 퍼 세크 요 놈이 계산이 나오면 요게 바로 와트하고 킬로와트하고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M 최대 질량 연소 유속이 지금 11 그램 퍼 미터의 제곱 세크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지금 얼마예요? 목재 표면적이죠. 0.8제곱미터. 그다음에 유효 연소열이 15kJ per g이죠. 단위를 보면은요. 요 g은 서로 없어지죠. 서로 약분이 되죠. 하나는 그 분자고 하나는 분모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미터의 제곱 서로 약분이 되죠. 자, 그럼 남는 단위는 요 킬로줄하고 여기 세크하고 남죠. 그래서 킬로줄 퍼 세크가 나오는 거예요. 킬로줄 퍼 세크가 바로 킬로와트라는 단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13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에너지 방출 속도 계산하는 공식,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다음 12번 나가죠. 자, 구획된 실 화재, 훈소 화재는 제외한 구획된 실 화재의 특징으로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천장에 있는 그 연기층은 화재 초기 단계보다 성장 단계에서 빠르게 축적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연기가 계속 발생이 되다가 어느 그 성장 단계에서는 빠르게 축적이 된다는 거고요. 연기층이 축적이 돼서 어떤 개방된 문에 도달이 되면 당연히 문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 맞고요. 또 연기 생성 속도가 연기의 배출 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천장 연기층은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여기서 연기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배출되는 것이 여기서 생성되는 것보다 요 놈이 크면은 당연히 쌓이지 않고 다 배출이 되는 거죠. 4번에 화재가 성장하면서 연기층이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연기와 가스의 온도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연기와 가스의 온도는 상승을 하죠. 당연히. 화재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그 실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연기하고 가스 온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13번 나가죠. 자, 13번은 요 PVC,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폴리 비닐 요 클로라이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PVC라고 해요. PVC. 요거의 화학식이 C가 2개 연결이 되고요. 여기 H 2개 있고, 여기 H에 여기에 CL이 들어가고, 요놈이 계속 연결된 거죠. 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이 폴리염화 비닐은 CHCl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연소가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이 여기 CL이 있죠. 여기 H 있죠. 그래서 요 HCl 염화수소죠. 염화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은 쇠 있죠. 쇠를 갖다가 부식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PVC가 연소할 때 생성되며 건물에 철골을 부식시키는 것은 염화수소인 HCl이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이 허용 농도가 가장 낮은 가스들로 조합된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용 농도가 가장 낮다. 다시 말해서 독성이 강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강한 것은 여러분이 포스겐, 요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COCl2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 학살할 때 사용한 맹독성 기체죠. 포스겐. 요 놈이 바로 가장 허용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요 CH2, CHO, 이게 바로 아크로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로레인도 포스겐하고 똑같아요. 독성이. 그래서 요 놈이 가장 허용 농도가 낮다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요 HCN, 시안화수소하고 황화수소죠. 그래서 허용 농도가 HCN, 여기 포스겐이 0.1ppm, 그 다음에 아크로레인이 0.1ppm. 요거보다 이제 한 10배 정도? 이제 100배죠. 100배 정도 좀 안전한 게 놈이 시안화수소가 10ppm, 황화수소가 10ppm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 14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